가끔 등 뒤에 CCTV가 달린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기가 막히게 내가 사면 고점이고 못 견뎌서 손절하면 다음날 급등합니다. 내가 파니까 날아가네 하는 자괴감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겁니다. 더 억울한 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밤새워 공부하고 리포트 읽고 이 산업은 무조건 성장한다는 확신으로 매수했는데 결과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산업은 분명히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내 계좌만 소외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굳게 믿었던 상식, 성장하는 산업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여기 우리가 가진 투자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영국의 전설적인 투자회사 마라톤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들의 투자 비결을 담은 책 마라톤 투자자서안은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생존 지침서로 통합니다. 이 책 정말 훌륭하지만 솔직히 읽기 쉽지 않습니다. 두껍고 전문 용어가 난무해서 혼자 읽다가 덮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제가 이 벽돌 같은 책을 씹어먹고 핵심 인사이트 3가지만 딱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고수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진짜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수요 예측? 그건 워렌 버핏도 못한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수요를 맞히려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예측 불가능한 수요를 맞히려고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공급 데이터를 봐라. 그렇다면 이 공급을 어떻게 봐야 돈이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자본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아주 쉬운 예시가 있습니다. 경제용어 다 걷어내고 우리 동네 치킨집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원리 하나만 알면 복잡한 반도체나 2차전지 산업도 한눈에 보입니다. 1단계 고수익 구간입니다.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딱 하나 생겼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고 사장님은 돈을 쓸어 담아 벤츠를 뽑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끝내주는 알짜 회사인 거죠. 2단계 자본 유입 구간입니다. 이걸 본 옆집 김씨, 뒷집 이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치킨이 돈 복사기래 하면서 퇴직금 털고 대출받아 너도 나도 가게를 차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자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가 바로 이 시점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뉴스를 보면 온통 장밋빛 전망뿐입니다. 치킨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한다며 난리가 나죠. 우리는 이걸 보고 성장주라며 확신에 차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3단계 공급 과잉 구간입니다. 치킨 먹을 사람은 그대로인데 가게만 10배가 됐습니다. 이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가격 깎아주고 콜라 서비스 주고 마케팅비 쏟아붓습니다. 매출은 나올지 몰라도 이익은 박살이 납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죠. 여러분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믿고 샀는데 계좌가 파란불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장은 했지만 경쟁이 수익을 다 갉아먹은 겁니다. 4단계 구조조정 구간입니다. 결국 못 버틴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치킨집은 끝물이다. 절대 하지 말라며 욕을 합니다. 투자자들도 손절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의 저자인 마라톤 자산운용은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말합니다. 경쟁자가 다 죽어서 사라졌거든요. 이제 살아남은 딱 한 곳은 다시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립니다. 이익을 독차지하는 거죠. 저자는 이 사이클을 통해 우리에게 뼈 때리는 조언을 던집니다. 성장성에 취해 남들이 파티를 벌일 때 떠나고 남들이 망했다고 욕하며 떠날 때 들어가라. 너무 뻔한 치킨집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이 사이클은 수백조 원이 오가는 반도체, 조선, 화학산업에서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단지 규모가 커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본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해하신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제 설명이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치킨집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백조짜리 시장에서도 진짜 통할까요? 역사 속에서 자본 사이클의 승자와 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먼저 패자입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입니다. 당시 중국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철광석,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쳤죠. 이번엔 다르다. 중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속은 광산 기업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쏟아부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산을 찾아서 채굴하는 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있었던 겁니다. 10년 뒤 드디어 광산이 완공되어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쯤 이미 중국의 성장은 둔화됐고 수요는 꺾였습니다. 결과는 원자재 가격 대폭락, 광산주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을 증명했습니다. 높은 가격의 치료제는 높은 가격이다. 가격이 오르면 너도 나도 공급을 늘려서 결국 스스로 가격을 폭락시킨다는 무서운 진리죠. 그럼 반대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원자재가 피 튀길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맥주 산업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맥주는 혁신도 없고 사람들도 술을 더 안 마셔서 한물간 산업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 조용히 돈을 쓸어 담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들을 닥치는 대로 인수해서 시장을 통일해버린 회사들입니다. 경쟁자가 다 사라지고 독점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원료값이 올라도 맥주 가격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수요는 늘지 않았는데 경쟁을 없애버리니 이익이 폭발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수요가 폭발하지만 누구나 뛰어드는 산업보다 수요는 없어도 나 혼자 파는 산업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요. 자, 이제 큰 그림은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이 책에는 자본 사이클을 무시하고 혼자서 돈을 버는 3가지 치트키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기업 사례와 함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트키, 대리인 모델입니다. 선택하는 사람과 돈 내는 사람이 다른 구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극찬하는 기업, 바로 스위스의 게베릿입니다. 이 회사는 화장실 배관 부품을 만듭니다. 집주인들은 벽 속에 들어가는 부품,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관공들은 알죠. 게베릿 제품이 설치하기 편하고 절대 고장이 안 난다는 걸요. 그래서 배관공들은 집주인 돈으로 비싼 게베릿 제품을 씁니다. 게베릿은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황이 와도 영업이익률이 20-30%씩 찍히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의사가 골라주는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고르는 특수화학약품, 이런 숨겨진 독점 기업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리한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자도 디지털 혜자를 가진 기업은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되면 옆집에 경쟁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는 다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을 보세요. 사용자가 늘어나면 데이터가 쌓이고 서비스가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립니다.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힘듭니다. 즉 완벽한 공급 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장 이익이 없어도 좋다. 압도적인 1등이 되어 경쟁자를 말려 죽일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주식이다. 단 1등이 될 놈만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바로 CEO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책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 핀란드 삼포그룹의 비오른 왈루스 회장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 양반 투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닷컴 버블 때 남들이 기술주에 미쳐 있을 때 갖고 있던 통신주를 싹 팔아 현금을 챙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와서 은행들이 다 망한다고 곡소리 날 때 그 현금으로 북유럽 최고의 은행 노르디아 지분을 헐값에 줍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평범한 CEO들은 어떤가요? 시장이 호황이라 주가가 비쌀 때 자신감에 취해서 비싼 돈을 주고 다른 회사를 인수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덩달아 흥분해서 가장 비싼 값에 물건을 사는 꼴이죠.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의 CEO는 비오른처럼 냉철한 장사꾼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비싼 값에 회사를 사들이는 CEO입니까? CEO가 돈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만 감시해도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건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밟으면 안 되는 지뢰, 바로 신사옥의 저주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소름 돋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RBS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스코틀랜드에 초호화 본사를 짓고 영국 여왕까지 불러서 성대한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CEO는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죠. 그리고 정확히 4년 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이 은행은 파산 직전까지 가서 국유화됐습니다. 주가는 90% 넘게 증발했고요. 이건 과학입니다. 경영진이 겉멋들어서 랜드마크 올릴 때가 바로 가장 확실한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1% 고수들만 본다는 비밀 문서 마라톤 투자자 서한을 완벽하게 해독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했죠?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첫째, 워렌 버핏도 못 맞히는 수요 예측은 그만두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공급을 봐라. 둘째, 남들이 좋다고 공장을 짓고 몰려들 때 떠나고 다 망해서 아무도 안 할 때 주어라. 셋째, 불황을 무시하는 독점 기업과 장사꾼 기질이 있는 CEO를 찾아라.
오늘 함께 이 책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책을 덮으며 제가 느낀 점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흐릿했던 투자의 시력이 교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수요를 맞추려고 애쓰다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공급에 집중하니 비로소 시장이 투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AI 슈퍼사이클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욱 정교해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지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더군요. 지금 이 AI 열풍은 자본 사이클의 4단계 중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배운 자본 사이클 막상 혼자서 뉴스 보며 적용하려니 막막하시죠?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 지금 공장을 너무 많이 짓는데 여긴 경쟁자가 다 사라졌네. 이렇게 저와 함께 뉴스의 이면을 읽는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